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정부 합동감사 지적 관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행위 제한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파악하고 계시죠? 예. 네. 내용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경리 2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내에 공유 수면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본건을 설계하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 요청, 이 3가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지적 내용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일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그런 내용에 잘못된 거 이런 것도 나타나고 해서 전부 다 시정을 현재는 다 했습니다. 네,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이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현장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화진 휴게소 자리고 저 장소가 7번국도 이용하는 포항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소였습니다. 명소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공유 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솔밭 있는 부분 쪽이 공유 수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유 수면을 지구단위 계획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실제로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걸 평수로 환산해 보면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기존의 공유 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29,18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만에 811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걸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247평 정도가 모자라서 무리하게 공유 수면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시에서 나온 답변서에도 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유 수면을 포함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다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명백상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그 시정질문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20년 포항시에서 열렸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네. 저 끝부분에 흰색 부분이 지금 공유수면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전체 지금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무리하게 공유수면이 들어간 부분이 전체 면적의 24%나 차지하고 있다. 네, 뒤쪽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뒤로 넘겨주십시오. 아, 이겁니다. 제가 2020년 3월 공동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획부지 경계선 내 해변이 일부 사유지하고 공유지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수면 포함 여부 등을 제시하고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계획부지에서 제척하는 등 해빈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지구 단위 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관광계획법상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선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곳이고 입안자들이 낸 입안서에도 보면 관광진흥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진흥법상 그 법을 실수를 한 거죠.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가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공유수면이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준 이 부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힘이 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부분은 뭐 이미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또 꼭 아직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번 감사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이미 징계받은 상태고 제가 이 문제 다시 거론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님? 현재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합동 감사를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또 감독자 3명 모두 다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올해 5월 달에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갔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 감사하기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앞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거의 합당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실제로 건축사는 징계 그 유효 기간이 지나서 위법하게 지금 행정 관련된 거는 처분받지 않았고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조치 사항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사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 시효 3년이 도과가 되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만약에 건축사가 그걸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과 구역 지정 이 부분은 전부 폐지가 되고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폐지되고 있지만 그 해당 업소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청문 진행이 이달 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실제로 포항시의 도시계획 행정 전반에 대한 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한 직원이 신임 직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임 직원이고 우리 팀장과 담당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업무의 일부 미숙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 또 인사배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고려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과 건축사가 그거를 보고 각종 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감독자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현장만 가서 보면 누가 봐도 이 공유 수면을 포함시킨다는 게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타 지자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니라고 저는 신입 직원이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 신입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실제로 그 화진해수욕장 부구지에서 진행됐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들이 이번 감사건으로 용도 변경이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화진 휴게소 인근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포항시에서 관련 의혹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부지 개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3곳에서 진행 중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환호공원이 제일 빠르고 지금 한 30% 진행이 돼서 내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산공원이 지금 15% 진행이 돼서 2026년도 내후년, 또 상생공원은 공정률이 지금 5%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시정 질문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협약서나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공원 사업자 측에서 자료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사업은 공동시행사고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정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항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동등하게 중요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자료 접근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게 특별한 저희들의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러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자기들 경쟁 회사나 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협약된 대로 그것을 함부로 노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그것을 옹호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그것은 저쪽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이제 민간의 이익이 이제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표준 협약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게 있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뭔가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넓혀야 한다. 이런 또 주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과 포항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제 민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만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포항시에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 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부 공사업체 중에 건설공사 경력이 전무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이고 이후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 등이 포항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 공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사를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 물론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 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급공사라고 생각한다면 수의계약 수백억 원대 하는 거 가능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을 우리 시행사가 할 경우에 그와 관련된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시에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시공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건설업자라면은 그것을 대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그 공사나 이런 부분 특히 공원은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 문제, 시민들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라는 데 좀 동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면, 시장님께서도 일부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현재 민간공원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팩트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부 언론에서 민간공원 관련 보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공론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 일부가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해당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시장님이 지시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면 왜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민간공원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혹시나 추정을 한다면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너무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어서 뭐 그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물론 저도 이제 이번에 시정 질문 전에 뭐 기사들이 나와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민간공원 그 해당 간부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기사 삭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에 지금 우려입니다. 우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 곳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곳이 굉장히 공공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이곳이 공익과 민간의 이익이 물론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권 개입에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이렇게 검사하거나 관리 감독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간공원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원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민간공원 지정된 부분이 제대로 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안 돼서 이게 실효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돼서 정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체 부지의 30%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30%까지 관련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20% 정도 밑으로 낮췄거든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각종 이권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도 감사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나오면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고발을 해서 엄벌에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경우에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행감에 보고되는 자료가 A4 용지 한두 장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 제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좀 주문 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사항 그리고 행정 관련 조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보고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공정 5% 20% 이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자료는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시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좀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한 설명 자주 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못 드리면 보여드리기라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협조 감사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인 만큼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민간 영역이라 고집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공사 감리를 하고 해마다 연차별로 보고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사는 민간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이후 공원부지나 일부 시설을 포항시에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광급 공사처럼 공사 입찰 과정에 투명한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계기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길 촉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리는 정중한 당부입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는 민간원 특례사업의 공동 시행사로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항시청 공간 활용 그리고 녹지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포항시청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문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정문이 어딘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고, 실제로 의회에 저희가 3층에 있는데 3층에 계속 시청 민원실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항시청 최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저는 좀 문제다. 의회에도 정말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빈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원들 개별 뭐 사무실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 외부에 또 건물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시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위를 뺑뺑 돌고 또 아주 곤란해서 늦게 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 시민들 또 민원인들에게 송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 동편, 우측 동편에 있는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거 애초 이 건물을 지을 때보다도 부서가 한 18개 부서가 더 늘어나고 인원도 300여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의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단이 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민원인이 쉽게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좌우측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 면적을 대폭 늘리고 또 종합 민원실 또 의원실 이런 부분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은 네.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잘 실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환경국하고 푸른도시사업단이 외국 건물 임대했고 푸른도시사업단은 또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청림동 지역이 지금 푸른도시사업단이 청림동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또 심각한 문제가 공해 문제면 실제로 환경국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푸른도시사업단이 본청으로 좀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빈 공간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PPT 좀 넘겨주십시오.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국외연수로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저희가 관련된 상임위원 관련된 이제 뭐 기관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두 도시 두 나라 모두 도심 곳곳에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활용돼 있었고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좀 향상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도시나 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포항 지역에 이제 젊은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도심 내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의 도심 내 녹지 공간 조성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수목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정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품격 있고 시민들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크고 작은 도시숲, 숲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디 있든 간에 가까운데 특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이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가 우리 포항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편리하고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 이제 철길숲 보시겠지만 포항시가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길숲에서 더 확장된 그린웨이, 그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포항시청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이제 야외 연못 조성 사업 하고 계시는데 포항시청 주변에 녹지를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께 그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위화감을 좀 조성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할 수 있도록 시청 공간 주변에 녹지를 좀 활용하는, 더 이렇게 좀 녹지를 더 조성하는 것들,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시청 주변에 뒷면에는 바로 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면이나 좌우 측면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횡하니 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목을 식재를 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그 위쪽에 좀 수목이 식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도록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존에 이제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문턱이 낮은 포항시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역 성매매 직결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년 7월에 성매매 직결지 민간대책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해 관련 용역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실무 TF 구성했고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매매 직결지 정비를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 계속 이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결지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 도심 중간에 과거에 그런 관습 유물인 그런 게 남아서 도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저해도 되고, 또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또 뭐 의지를 가지시고 계시기도 하고 하니 이제는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항역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 들어선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것이 들어서면 직결지 폐쇄나 정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그게 시행사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우리 신세계 건설이 그게 이미 한 2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특히 건축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 못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그 임원진들 불러놓고 확인해 보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면은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제대로 개발이 돼서 그 주변 지역까지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들을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전히 거기가 이제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효과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그 부분의 문제의식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전통형 성매매 직결지를 폐쇄하지 못한 곳이 18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군데는 지금 정비계획에 돌입했고 6군데가 중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여전히 그곳에 한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포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매매 직결지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총 4개 주제로 시정 질문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 제기는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시정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정부 합동감사건의 경우 포항시 도시계획 행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반면고사로 삼기 바랍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첫째, 잘못된 행정으로 화진 휴게소 일대 개발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빠른 시일 내 화진 휴게소 일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착 의혹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권력은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공원 부지를 민간 자본을 통해 확보하고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에만 집중할 경우 공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동 시행사로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녹지율을 향상하고 포항시청 공간을 활용한 녹지 공간 확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포항역 성매매 직결지 정비 폐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갈 수 있길 주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포항시의 발전과 포항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